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자연수 n값에 대해서 기울기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가 기울기라고 얘기했고, 원의 일사분면에 접하는 직선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직선 ln이라는 직선이랑 xy축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 넓이의 값에 대해서 문제를 푸세요. 제일 처음 이 원은 반지름 길이값이 이렇다고 얘기했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였을 때 원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누군가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구하는 공식이 아닌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물론 모를 거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모르죠? 알아요? 몰라요? 그럼 모르면 알려주면 좀 기억할 수는 있나요? 걔는 너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몰라서 알려주면 기억할 수 있냐고요. 의지를 가지고 기억하려고 노력하셔서 꼭 외우세요. 자, 원이 중심좌표가 지금 0,0이면서 반지름 길이 값이 3의 n승분의 1 값이 지금 반지름이라고 얘기했나요? 선생님 지금 궁금한 거는 얘가 궁금합니다.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 맞아요? 이 보라색 선이 접선이죠. 접선이 지금 원의 방정식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이 r제곱이었을 때 기울기의 값이 m인 접선을 갖다 구하는 공식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 모르면 이미 병신이야. 너희 병신 맞고요. 자, 접선 구하는 공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가 보라색 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원의 방식 파트에서 배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l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반지름의 값이 지금 3n승분의 1인데 기울기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 1번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그래서 뭐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이거 공식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접하는 게 일사분면에서 접한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일사분면에서 접하는 녀석의 값은 지금 기울기 m인 접선 이거 말고도 기울기 m인 접선 하나 더 있어요? 기울기가 m이 되는 접선이 하나 더 있냐고요? 아이씨, 이건 아닌데. 우리한테 뭘 선택하라는 얘기야? 기울기 m인 접선이 두 개 있으니까 우리한테 뭘 선택하라는 얘기냐? 위에 거 선택하려면 어떻게 선택해야 돼? 뭘 선택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네, y절편의 값이 양수인 걸 선택하라고요? 지금 이 녀석의 값이 1번입니다. 두 번째 거는 ln이라고 하는 직선이 x축, y축 둘러싸인 넓이의 값을 구하면서 그럼 넓이의 값을 구하려면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누가 필요해? 넓이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고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뭐가 필요해? x절편, y절편이 필요하죠? 절편값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x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x한테 지금 빵 대입했고요. 이제 y한테 빵 대입해야 돼요? y한테 빵 대입하면 2항 한 다음에 2분의 3을 곱해야 돼? y한테 빵 대입했습니다. 2분의 3을 곱했을 건데 그게 누구지? 루트 9의 값이 3이야? 2분의 3을 곱해서 3 약분되고 이해되신 거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 이 두 점 좌표면 삼각형의 넓이의 값을 구하라고요?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습니다. 그 넓이의 값 an이라고 합니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값 2 곱하기 3의 n승분의 루트 14인가요?
높이의 값이 3의 n승분의 1 곱하기 이제 바꿉시다 이거 9분의 3분의 루트 14로 바꿨습니다. 되신 거 맞죠? 그 넓이의 값이 누구라고요? 넓이가 누구라고? 이게 넓이인가요? 된 거 맞으세요? 주어가 이해된 눈빛이야 그 눈빛이? 자 그때 문제 A용 값을 구하면서요. A용 값이 누군데요? 몇이라고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이 녀석의 급수값을 구하라. 저 1부터 10까지 대입한 걸 구하라는데? 그럼 네 번째 게 요구하는 거네. 시그마 K값 1부터 10까지 이걸 구하라며. 일단 기림이한테 미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림아 이거는 어떻게 구하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녹화를 좀 잠시 정지할게요. 1-공비 9분의 1분의 초항의 값은 초항은 1 대입한 9분의 1 1-9분의 1의 10승입니다. 너 아직 등비수열 합 못 구해? 어? 9분의 8이니까 분모의 값이 9분의 8분의 9분의 1이어서 8분의 1입니다. 6분의 7 곱하기 앞에 거 8분의 1 끄집어냈고요. 나머지 녀석의 값은 1-9분의 1의 10승이에요. 이 부분 등비수열합을 기림아 언제가 되면 등비수합이라든지 외웠던 공식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네 대가리 속에 저장되죠? 기림아 언제 저장되냐고. 너 보니까 엄청 열심히 뭔가 쓰고 했네. 응? 뭔가 근본적인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야? 공식을 외우고 배우면 터득해서 자기께 돼가지고 다음에 비싼 게 있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배워도 머릿속에 없고 공부해도 머릿속에 없으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뭔가 공부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잖아. 배웠으면 외우려고 노력해야 되고 외운 게 다음에 문제 풀 때 적용돼야 되는데 계속 악순환만 반복되잖아. 남은 시간 얼마 몇 달도 남지도 않았는데. 벽에다가 네 방 공부하는 벽에다가 써가지고 공식을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붙이던지 어? 맨날 쓸데없이 막 사먹고 바카스나 쳐 사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닭꼬치나 쳐 사먹지 말고 잘 안 외워지는 공식들 맨날 손바닥에 써가지고 외우던지. 남은 시간 3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때가 노력도 안 하고 뭘 어떻게 되길 바라는데 지금. 자, 두 번째 거 등차술로 가겠습니다. 등차술이 있습니다. 등차술이 지금 5번장, 6번장, 7번장을 더해가지고 30이라고 합니다. 2개 더해서 6입니다. 아주 쉬운 문제네. 5번장이니까 A 플러스 4D라고 잡겠습니다. A 플러스 5D라고 잡을 거고요. A 플러스 6D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3A 플러스 15D인가요? 3으로 약분했습니다. 3A 플러스 15D니까 3으로 약분했고요. 이 값이 지금 10입니다. 그 다음 녀석 식으로 세우겠습니다. A 플러스 8D 값이랑 A 플러스 9D입니다. 약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건 지금 2A 플러스 17D의 값이 6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대 2배 했습니다. 뺐습니다. D의 값이 마이너스인가요? D의 값이 마이너스여서 D한테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A가 누구라고요? 그때 문제는 첫 번장부터 20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한이가 혹시 이런 것도 못하려나? 지한아, 쌤이 구하는 건 첫 번장부터 20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세요. 그럼 서준이 한번 불러봐요. 2분의 20 곱하기 20 더하기 초항 플러스 끝항으로 하자고요. 그럼 너는 20번장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초항하고 공차만 알고 있으니까 초항 공차 가지고 문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초항의 값이 20이어서 2A
네, 20번 A 플러스 19D에서 맞췄잖아요. 맞아요. 20번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부르든지. 왜 안 부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첫 번째의 값이 20이고 20번째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번째이 누군데요? 네. 이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소개계인가? 약분하면 20이에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지한아, 너 혹시 등차수 한번 못 구해요? 적어요. 등차수 확보하는 공식이 뭔지 지한이 불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씨. 어우, 저 어떻게 죽여버리지, 이 새끼들을? 넓이의 값이 6이 되는 사각형 ABCD가 있습니다. 넓이가 6인 사각형 ABCD가 있는데, 두 대각선 AC하고 BD에 대해서 대각선 길이 합은 11이라고 얘기합니다. 넓이가 6이라고 얘기했지, 이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니 정사각형이니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AC라는 선이랑 BD라는 선, 대각선들이 서로 이루는 각은 30도의 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각선의 길이는 AC의 길이보다는 BD 길이가 더 깁니다. AC분의 BD 값이 필요합니다. 넓이가 6이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ABCD라고 점을 찍었어. 임의사각형을 그렸어. 그런데 AC라고 하는 선이랑 BD라고 하는 선을 연결했을 때 이 방금 연결한 대각선의 길이 합은 11인데 두 선과 선 사이의 각의 크기 중에 한 각이 30도라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래. AC의 길이보다는 BD의 길이가 더 길대. 그런데 넓이가 6이라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야. 대각선 길이 알고 있는 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 중학교 3학년 때 한 번 배웠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한 번 더 배워. 대각선 길이 알고 있는 사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 길이 곱하기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을 가지고 넓이를 구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우고 수시 문제 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고 수시 문제 풀고 잊어버리기 힘든 공식입니다. 자, 문자로 적기 귀찮아서 매번 AC, BD 쓰기 귀찮아서 이거 XY로 놓겠습니다. X보다 Y가 큽니다. 알고 싶은 녀석의 값은 X분의 Y가 궁금한 거야? 그런데 지금 알고 있는 건 더해서는 11인데 사인의 값을 2분의 1이라고 한다면 양변에 4를 곱하면 되겠다. 곱한 게 누구라고요? 하나가 3이고 하나가 8인 거야? 맞아요? 그래서 문제 요구한 건 x분의 y를 보라고 얘기했어? 뭐라고요? x가 더 작으니까 답은 3분의 8이라고요? 점수 주려고 누구나 맞추라고 출제하는 문제입니다. 개나 소나 닭이나 응시한 모든 새끼들 다 맞추라고 하는 건데 우리만 틀리면 정말 쪽팔리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에는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잘할 수 있겠다. 3차 함수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풀이 과정입니다. 기울기 값을 주고 접선에 대해서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울기 값이 최대가 되는 접선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럼 기울기 값은 접선의 기울기 값은 도함수의 값이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거든. 도함수의 값 자체가 의미하는 게 도함수와 임의의 점에서의 기울기입니다. 그럼 나는 이 녀석의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기울기가 최대였으면 좋겠으니까. 도함수 자체가 임의의 점에서 기울기입니다. 이거의 최대인 값이 필요합니다.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니까 대칭축에서 최대값을 가지겠네? 대칭축이 누군데요? 대칭축이 누구냐고요? 네, 대칭축은 ET죠?
기린이 너 대칭축 못 구하는 것 같은데? P를 대칭축의 값은 2t입니다. 2t를 대입한 게 최대값입니다. x가 2t였을 때 기울기의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2t 대입하면 누구냐고 묻습니다. 12t제곱? 이거 지금 기울기의 최대값입니다. x좌표가 2t가 되면은 그때 y좌표는 어떻게 구해? 즉 접점좌표를 어떻게 구하냐고. 접점좌표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야? 여기다 2t를 대입해요? 마이너스 8t의 세제곱 플러스 24t 세제곱 24에서 8 뺐으니까 16t 세제곱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접점좌표 알고 있습니다. 기울기의 최대값인 기울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y에서 y좌표, 접점의 y좌표 빼고 있습니다.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은 12t제곱 플러스 5t가 기울기의 최대값입니다. x에서 x좌표 뺐습니다. 이거 정리 쓰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도함수의 값은 1번이 뭐라고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tx 플러스 5t라고요? 그런데 그때의 요 녀석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은 2번에 누굴 쓰라고요? 그때 접점의 좌표가 누구라고요? 네 번째 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접선의 방정식은 y는 하고 정리했어야 되거든. y의 값은 12t제곱 플러스 5tx 오른쪽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24t 세제곱 마이너스 10t제곱 있는데 이거 2항이에요? 2항이 좀 뭐가 되죠? 그거밖에 안 남아요? 네 가지 다 구했습니다. 단답형, 빈칸 채우기에서 서술할 게 없습니다.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빈칸 채우기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로그식에 대해서 문제를 단순하게 풀라는 것 같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로그 값을 2개 더해가지고 3C, 로그 값을 2개 곱해가지고 2C제곱이 있습니다. 문제가 물어본 핵심은 이게 핵심입니다.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A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미세값이 2가 되는 로그네? B에 대해서 미세값이 3인 로그야. A하고 2가 같이 있고 B가 3이랑 같이 있거든? 아 근데 이 새끼 보자마자 느끼는 점이 어떤 생각이 들어? 거꾸로 줬네? A 밑에 2가 있지 않고 B 밑에 3이 있지 않네? 이거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로그 3에 B 곱하기 로그 3에 로그 2에 A가 있는데 미세 변환 공식에 따르면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임의 C값을 사용해서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쓸 수 있나요? 이건 미세 변환 공식. 미세 변환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로그 C의 B 로그 C의 3 이렇게 써도 돼요? 좌변을? 여기 있는 거?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로그 C의 A 로그 C라고 쓸 수 있죠? 연이 되신 거 맞나요? 연산이 곱하기이기 때문에 2개 순서 바꿔서도 되는 거야? 곱하기니까 2개 순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개 순서 바꿨습니다. 앞에 녀석의 값이 로그 C의 2분의 로그 C의 B 그 다음 바꿨더니 로그 C의 3분의 로그 C의 미세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앞에 분수의 값 이제 다시 로그로 바꾸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뭐가 선생님 잘못 쓴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 이거 알파벳을 잘못 썼어 처음에? 이 녀석의 값이 분자가 B야? 이게 A? 이게 B? 이게 A?
아, 처음에 알파벳을 잘못 썼다고 내가? 처음에? 에이씨, 몇 번을 바꾸는 거야.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3의 로그 2의 B. 여기다 쓸게 A, 여기가 B, AB, AB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런데 이 과정은 고등학교 2학년 초반에 터득에서 모의고사 문제 풀 때도 엄청 많이 사용해. 딱 보자마자 아 맞다 쌤이 곱하기는 여기는 3하고 2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이게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3의 B의 값은 2C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과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차이점으로 맞고 틀리고라는 얘기야. 그럼 똑같은 녀석을 치환하겠습니다. 대문자 A, 대문자 B라고 쓰겠습니다. 대문자 A 더하기 대문자 B의 값은 3C인데 대문자 A 곱하기 대문자 B의 값은 2C 제곱인가요? 그래서 그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요구한 녀석의 값은 K의 시승에서 만족한 유리수 K값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A보다 B가 큽니다. 그러면 B분의 A? B분의 A? 일단 이거 두 개 연립할 수 있어? 어떻게 연립해? 대입해? 대입하는 방법 말고 근이 A하고 B가 되는 2차 방식을 세우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2차 방식은 T제곱 근거하계수의 관계에서 2차 방식을 세웠습니다. 그럼 T의 값이 뭐뭐 있다고요? 인수분해는 생략하겠습니다. T의 값은 C하고 2C가 있나요? 근데 문제에서 A 값보다 B가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 로그의 A하고 로그 3의 B 중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A의 값 미세 2가 되고 B의 값 미세 값이 3이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8하고 27? 8보다 27이 커? 근데 로그 2의 8의 값은 3? 로그 3의 27은 같을 때도 있어? 근데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클까? 뭐 8하고 100을 대입하면 8 대입하면 3인데 100 대입하면은 4점 몇이야? 대체적으로 오른쪽이 큰 것 같아. 내 말 지금 맞나요? 그럼 C하고 2C 중에 누구한테 줄 거야? A가 누구라고요? 작은 녀석의 값을 C라고 할 거고 큰 녀석의 값을 그런데 A하고 B의 값이 C하고 2C 값이면 미세 값이 다르지 않아? 아니 이거 A, B분의 A 구하는 거잖아. 로그 2의 A의 값이 C라고 로그 3의 B의 값이 2C라고 그럼 지수로 바꿨습니다. A의 값은 B의 값은 그런데 문제가 물어본 건 A, B분의 A를 묻고 있습니다. B분의 A의 값은 그게 K의 시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K는 1보다 작다고 얘기했습니다. K값이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다음 문제가 또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0부터 2파이까지 범위에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삼각함수인 척 하는 2차 함수인 거네. 그런데 이 함수, 합성함수인 이 함수에 대해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중에서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런 문제 하면 제일 처음에 뭐 하지? 치환해? 치환하기 전에 이것부터 계산했으면 좋겠다. 2분의 파이면 함수 바꿔 안 바꿔? 함수를 코사인으로 바꿨습니다. 어차피 부호는 따질 필요 없네. 2, 4오면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긴 한데 제곱할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사인 x
플러스 3k-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수가 사인하고 코사인 같이 쓰면 안 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앞에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대신에 1 사인 제곱 대입했습니다. 아직 1은 안 썼죠? 1은 소거됐나요? 자, 현재 녀석의 값은 사인과 2차 함수를 합성한 합성함수인데 치환하려고 합니다. sin x라는 녀석의 값을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조심할 점은 여기다 대입하는 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대입하겠다고? 0부터 2파이까지 값을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와? 사인의 최대값은 1,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가요? 치환했습니다. 치환했더니 y의 값은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3k라고? 내 대입하는 거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만 대입할 거잖아. sin x의 값을 t라고 하고 주어진 함수의 값을 t라는 문자식으로 나타내면 1번이 뭐라고? 근데 k의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주어져 있었거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0부터 2파의 사이 x가 있기 때문에 y의 값은 x가 누구일 때 최대, x가 누구일 때 최소인가요? 최대값으로부터 k의 값은 누군가요? 그리고 최소값은 또 누군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뭐야? 내가 지금 뭘 물어보는 거야? 대칭축이 누군지 말해. 어떤 새끼가 방금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네 앞에 있는 애도 t를 생각 안 했는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네. 똑같은 실수를. 대칭축은 마이너스 k입니다. 그런데 k의 값의 범위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했잖아. 그럼 대칭축의 값은 1보다? 대칭축은 1보다 큰 거야? 이런 거 맞아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대칭축 마이너스 k 값은 1보다 크다고요? 어디로 블록인데? 위로 블록입니다. 위로 블록인 녀석의 대칭축의 값이 누구라고요? 근데 이게 누구보다 크다고요? 1보다 크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리라며. 그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이런 데 있을까?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러면 이것만 그림을 그렸을 때 최대값은 뭘 대입한 게 최대값이야? 누구한테 1 대입하는 거지? 누구한테 1 대입하냐고. t라는 문자에 대한 2차 함수니까 t한테 1 대입하죠? t한테 1 대입할 건데 x한테 1 대입하는 건 아닙니다. t라고 한 녀석한테 1을 대입하면 t한테 1 대입했어. t한테 1 대입했다고. 뭐라고? 이 눈가는 뭔가 장애가 있나요? 왜 그러죠? K t한테 뭘 대입한 게 최소값이죠? t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최소값이 누군데요? 그런데 t의 값이 1이었을 때 그때 x가 누군지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때 x? t의 값이 1 나오는 x가 누구야? 사인은 뭘 대입하면 1 나와? 사인은 뭐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 최대값을 가질 때는 x가 누구라고? 최소값을 가질 때는 x가 누구야? t의 값을 쓰면 안 돼. 2번하고 3번에. 분명히 써있는 거 x라고 써있어.
근데 대부분 장애를 가진 애들이 있어. 이거 보고 x는 1, x는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장애를 가진 애들이 되게 많거든. 엄청 많아. 자,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최대값으로부터 k의 값이 누구야? 최대값에 대해서 얘기했나, 문제가? 이 함수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얘기했네. 최대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k가 누구라고? 검산해보자. k가 마이너스 3이면 k가 마이너스 2면 최소값이 누구야? 맞네. 검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 4개만 단답형으로 채우세요. 자, 다음 주 넘어갔습니다. 쌤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약신논술은 어떤 시험이냐면 내내 고등학교 다닐 때 쳐 놀다가 막판에 내시성적 개판이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비실비실 노는 애들이 막판 역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지금 니네가 지금 막판 역전해서 대학을 조금이라도 이름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수학 문제 국가지가 몇 개 살짝만 풀 줄 알면 학교 가는데 그걸 부실하게 노력하고 성실하게 공식 같은 거 외우지 않아서 가르쳐도 제자리면 어떻게 학교 가냐. 약신논술로 대학 뚫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주혁이는 곧바 조금 더 어려운 논술을 보는 학교, 저번에 광우대는 살짝 어려웠거든? 조금 더 쉬운데 할만한 논술이 있어. 예를 들면 세종대 뭐 이런 데 논술이 있거든? 나중에 지금은 아니고 너 논술 들어. 그럼 그때 듣고 준비하세요. 자, t의 값이 빵이었을 때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익선 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게 둘 다 동시에 원점에 출발해? 최초 h가 빵이네. 최초 h는 빵입니다. 근데 pq가 시각 t에서의 속도의 값이 주어져 있고요. t가 k에서 pq 사이의 거리가 72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값이 2개였을 때 a가 궁금합니다. 서술형으로 작성하세요. P점과 Q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구할 거야?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K초인 순간에 P점의 위치와 K초인 순간에 Q점의 위치를 구해서 두 위치끼리 뺀 차이값이 72라고 놓을 거지? 그리고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T의 값이 K였을 때 T의 값이 K일 때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먼저 구하려고. 그럼 위치는 어떻게 구하지? 최초 위치는 빵이라며. 위치의 배량을 더해야 돼? 그럼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최초의 위치의 값은 어차피 빵이고 빵초일 때부터 K초일 때까지 누굴 적분한 게 위치의 배량이야? 네, 속도의 값을 적분한 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적분하고 있습니다. 기림이 눈빛, 너 지금 눈동자, 검은 동자 돌아가는 각도가 이 새끼야 집중하지 않는다는 각도인데. 기림아, 왜 살짝 또 정신줄 놓으려고 해? 욕하다 말인데 욕 안 하니까 또 정신줄 놓은 거야? Q점의 위치 구하고 있습니다. Q의 좌표, Q의 수익선상의 좌표, 위치를 구하고 있습니다. 최초 위치값은 빵입니다. K초인 순간까지 위치의 변화량 구하고 있습니다. T 플러스 A 값을 적분해서 위치의 변량을 구했고요. 적분했습니다. 선생님 아까 윗줄에 있는 거 산수 KDM 한 거 산수 대충 했는데 기림이 눈 보느라고 맞겠냐? KDM 했던 2분의 K제곱 플러스 AK입니다. 난 두 개 차이값이 필요합니다. 두 개 차이값이면 큰 거에 작은 거 뺀 게 차이값 아니야? 근데 둘 중에 누가 큰지 알아볼라. 둘 중에 누가 큰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거리 72의 값을 뭐라고 놓을 건데? 절대값으로 나?
뺍시다. 위에서 밑 거 뺐습니다. 이게 72가 나오도록 하는 양수 K의 값의 개수가 2개 있다고? 그때 A를 구하라고? 양수 K가 2개 있다고? 양변에 2배 했습니다. 양변에 2배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절대값 속에 있는 녀석의 값은 x의 편이 누구야? 절대값 속에 있는 건 x의 편이 누구야? 0하고 8a가 x의 편이에요? 그런데 절대값 시험 우리 뭐 하는 건데? 접올려요? 접올렸습니다. 근데 144하고 만나는 양수 K가 2개라고요? 양수 K가 2개입니다.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여기 왼쪽이 음수, 오른쪽이 양수야? 그러면은 얘랑은 교점이 있으면 안 되겠네? 이거랑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필요 없잖아. 이거랑 만나는 교점은 음수니까. 검은색 오른쪽에서 만나는 교점이 몇 개였으면 좋겠다고? 교점 2개일 때가 어떨 텐데? 이때가 교점이 2개야? 물론 이때도 교점이 2개긴 한데. 맞아요? 근데 144라는 녀석의 값은 위 있을 거 아니야? X축이 144가 될 수는 없잖아. 정확히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대칭축이 누군데? 4a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원래 함수한테 절대값 씌우기 전에 한테 4a 대입한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144가 나와야 돼? 나의 바램은 y는 k 곱하기 k-8a라고 하는 아래를 불러긴 함수한테 4a를 갖다 대입했을 때 이러한 a 값이 알고 싶어. a는 양수래. 그럼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44의 값이 a가 양수래?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주여가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자리를 옮기면 되잖아. 괜찮아요. 지한이가 대가리가 아무리 커가지고 불편하면 자리를 옮기면 되죠. 아니면 지한이한테 한마디 하면 되잖아. 대가리 사이즈 줄이라고 하면 되잖아. 잘 잡을게요. 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금 설명한 건 다 이해되는 거 맞으세요? 이해가 안 되는데 나 지금 삽질하고 있는 거 아니죠? 기림이 맞아? 자, 다음 문제가 수열 AN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몇 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열 AN 값은 다음에 시그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합의값이 알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첫 번째 가부터 분석해 봤습니다. 가의 값은 더하기는 따로따로 쓸 수 있잖아. 가 쓰고 있습니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실수배 4배는 앞으로 끄집어내요? 시그마 K 값 1부터 10까지 AK. 마지막에 4는 뭐라고 쓸 건데? 설명 안 하고 싶은데 이해되는 거 맞아요? 자, 두 번째 거는 좌변값을 기림이 갈 거야. 기림아 이거 불러봐. 오른쪽에 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실수배 2배는 앞으로 나갔고 문제가 구하라는 게 지금 이거 맞아요? 이거 궁금합니다. 그럼 난 지금 10번째 것까지 더한 것들 필요한 거 아니야? 결국은? 그러면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의 값을 a 시그마 k 값이 1부터 10까지 ak를 b라고 치환한다면 쉽겠다. 자, 이거 치환하면 누군데? 두 번째 거 치환했더니 누구라고? 어떤 새끼가 입이라고 한 거 들어버렸다 내가 또 기가 막히게 청각이 좋아가지고 병신 뭐라는 거야 진짜. 된 거 맞으세요? 자,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우리가 모의고사 풀 때 또는 수능 특강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졸라 중요한 건데 내가 이거 만나면 반드시 뭐 하라고 했는지 기억나? 그럼 배우면 뭐 하냐고. 기억이란 게 없는데 도대체. AK 플러스를 말고 그 앞에 K배 돼 있어요. 3배, 4배가 아니라 K배 돼 있어요? 이딴 새끼 만나면 무조건 싹 다 대입해서 나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꼭 대입해서 나열하셔야 됩니다. 1대입 하겠습니다. 2대입 했습니다. 3대입 했습니다. 마지막에 뭐까지 대입하라고? 니네가 대가리를 안 쓸 거니까 9부터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10대입 했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반드시 이딴 새끼 만나면 1부터 대입해서 다 써야 된다고. 직접 써야 된다고. 근데 이걸 만나고 나서 그 생각을 못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으면 기억해야 된다고. 자, 밑줄 친 녀석의 값이 누구야? 이건 누군지 모르네. 이거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구라고? A1부터 A10까지 합이라고? 그게 B잖아. 맞아요? B-10 A11의 값은 20이라고? 근데 어차피 이 녀석의 값도 누군데 이게 바로가 이거야?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10번씩 풀면 되겠네. 지금 이게 지금 20이라고? 어떻게 할까? 문자는 3개고 10번씩 풀었으면 좋겠는데. 대입할까? A11 대신에? A11 값이 누군데? 10분의 B? 된 거 맞으세요? A11 값 대신에 대입하려고요. 그러면은 위에 거야 식이 하나 나왔었는데 밑에 거는 A 플러스 B는 뭐라고? 2B 더하기 나 지금 2배 해야 되니까 된 거 맞으세요? 이항했습니다. A 마이너스 누구야? 된 거 맞으세요? 맞아? 1번식하고 2번식 열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까? 뺄까? 위에서 밑에 거 빼고 있습니다. 위에서 밑에 거 빼고 있습니다. 13으로 먼저 약분하겠습니다. 13으로 약분했더니 2가 남아?
이게 12 곱하기 13인가? 맞아요? 2 약분했더니 6이고 5 곱했더니 B의 값이 30이면은 120? A는 얼추 끝나가는데? 그럼 30을 대입했더니 A 11은 누군데?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의 값은 뭘 찾으라는 얘기야? 이게 B 플러스 B의 값이 30? 1? 할 수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야, 이게. 야, 이런 거 나오면 모의고사에서도 교과서에도 졸라 많이 했잖아, 니네. 이거는 무조건 숫자를 1부터 다 대입해서 쓴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야. 그거 기억해? 라고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인데 치역은 누군지 모르겠다. 함수를 누군지 모르니까. 자연수 n값에 대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0부터 자연수 n까지 범위에서는 어떤 정수 m에 대하여 로그 값이 m과 m 플러스를 이웃하는 두 자연수 m과 m 플러스를 사이에 있는 녀석이 로그 값이면 fx는 m이라고 할 겁니다. 모든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주기가 n입니다. 0부터 2023까지 범위에서 fx 값이 23개의 불연속인 점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불연속점이 23개? 23개의 불연속점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n값의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와, 이건 좀 어렵다. 이거 모의고사로 쳐도 한 4점짜리거든. 아... 0부터 언제까지 범위에 대해서 어떤 정수의 값 이걸 만족하지? 아, 졸라 어렵네. 이렇게 풀어볼까? m이란 값 1이었을 때 한번 확인해 보려고. m값 1이면 로그 5의 2x 플러스 21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부터 2까지야? 이러면 fx 뭐라고 하겠다고? fx를 m1이라고 하겠다고. m값 1이니까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러한 x의 범위를 찾고 있습니다. 미세값이 5니까 좌변값 5의 1승, 로그를 지수로 바꾸고 있습니다. 오른쪽 5의 2승이니까 25야? 21을 빼준 다음에 2로 나누기 해야 되네? 21 빼주면 마이너스 16? 2로 나누기 했더니 마이너스 8? 오른쪽은 그런데 0부터 n 사이 있는 숫자일 때 그렇다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확인했냐면 이걸 확인했네. 0부터가 정의역이기 때문에 양의 실수 0부터 2가 되기 전까지는 fx가 누구라고? 1이라고? 두 번째, m값이 2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부터 로그 5의 2x 플러스 21의 값은 3 사이 있으면 그때 fx는 뭐라고 하라고? 5의 제곱이니까 25부터 125까지? 근데 21을 뺐더니 4 일어났더니 2 21 빼주면 104? 일어나주면은
그러면 지금 상황은 또 여기 하는 거잖아. 2부터 52 사이에 있는 양수에 대해서는 fx 값은 2라고? 아, 그럼 내가 이 x의 범위 찾는 게 중요한 모양인데? 그 다음이 언제가 3이란 얘기야? 아, 이런 숫자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 이런 숫자를. 지금은 3부터 4까지잖아. 오른쪽이 4가 되면은 5의 4승? 5의 4승이면은 625? 625에서 21 뺐더니 604? 2로 나누기 했더니 300인가요?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 지금부터 302까지만 그림을 그리면 몇 군데에서 불연속이야? 두 군데야? 2에서 불연속이고 52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이런 값들마다 불연속인 거네? 근데 2023이 될 때까지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23개였으면 좋겠다고. 23개? 그럼 또 확인해야지 뭐. 지금은 두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302부터 오른쪽이 5였으면 좋겠다며. 5의 5승일 거 아니야? 5의 5승이 625한테 5배야 돼? 3125? 3125에서 21 뺐습니다. 3104? 3104를 2로 나누겠습니다. 그때는 fx 값이 4. 그 다음은 1552부터 3125한테 몇 배 하자고? 3의 6승, 3의 5승 3125한테 5배에서 3의 6승을 구하자고. 3의 6승? 5 뺐더니 15,625? 15,625 21을 뺐더니 15,604? 2로 나누겠더니 근데 정의역이 뭐라고? 정의역의 값은 0부터 2023까지만 그리라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불연속인 점이 몇 개야? 2023까지 불연속인 점 몇 개냐고? 불연속인 점이 2에서 불연속, 52에서 불연속, 302에서 불연속, 1052에서 1550에서 불연속이야? 총 다해서 4번 불연속이에요?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러면 안 되죠? 23번 불연속이라며. 4번만 불연속이면 안 돼. 23번 불연속이었으면 좋겠어. n값은 컸으면 좋겠어. 원래는 문제 이렇게 시켰거든? 원래는 처음에는 두 칸의 범위에서 1이야. 그 다음 50칸에서 2야. 50칸이야. 그 다음도 되게 긴 간격 250 정도 되나? 맞아요? 250 되는 간격에서는 3이라고요? 그 다음 간격에선 4라면서요. 맞죠? 그 다음 간격에선 5예요? n이라는 값이 포인트네, n이.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0부터 n까지만 이걸 만족한다며. n값이 아직 누군지 몰라. n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디선가 잘라야 되겠다. 어디선가 잘랐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두 칸이었어? 여기가 302야? 여기는 302 맞아? 50
여기 X좌표가 52, 여기 좌표가 302. 그 다음이, 내가 지워버렸, 안 줬지? 1500. 그 다음이 7802. 그럼 2023이라고 하는 눈금은 한 여기쯤 있을까? (2023) 도대체 어디서 끊으라는 얘기야? n값의 최대값을 구하래. 시행착오를 좀 겪어야 되겠다. 이게 1550이지. n값이 1550이면 어떻게 돼? n값에 1550이면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n값이 1552였을 때 그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552가 됐을 때 그림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n이라는 값이 1552가 된다면 정의역이 0부터 1552까지라고? 1552까지면 그림을 여기 점까지만 그리라고?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근데 앞으로 그림을 얼만큼 더 그려야 돼? 2023까지 꽤 많이 더 그려야 되지. 근데 주기가 몇이라고? 주기가 n이라고? 방금 n값이 1550이라고 그랬어? 1550한테 2배 하면 누구야? 3000. 3104? 그럼 3104까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온 것만큼 2배만큼 더 간 거라고? 2배만큼 더 간 녀석에 3104가 있어요? 네. 주기가 1552가 주기라고? 그럼 방금 전에 여기는 1552칸 동안에 그려진 그림을 또 그리는 거잖아. 주기가 1552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2칸 동안 1, 그 다음에 50칸 동안 2,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간격이 얼만큼 떨어져 있어? 1250? 1250을 빼주세요. 1854? 그럼 여기가 1854겠네? 그럼 2023은 어디 있어? 여기쯤 있다는 얘기야? 그럼 불연속인 게 몇 개야? 여기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기 라인 똑같은 라인이야. 5번, 6번, 7번이야? 나 우리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23번 나왔으면 좋겠잖아. n이라고 하는 값을 300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지금 n값이 302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n값이 302였을 때를 하고 있습니다. n값이 300이면 여기서 끊으라는 얘기야? 제일 처음에는 1, 제일 처음에는 2칸 1, 50칸 동안에 2, 그 다음이
3, 그 다음에 4인가? 그 다음 또 반복돼? 그 다음에 또 2칸 동안 있을 거고 50칸 동안에는 2가 될 거고 그 다음은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4가 돼? 또 반복해. 그래서 못 그리겠다. 자, 302한테 몇 배 한 게 2300, 2023에 가깝지? 6배? 302한테 6배 한 게 누군데? 302한테 6배 하게 되면은 1800? 12? 7배 하면 2023을 초과해? 불연속인 녀석 개수 찾으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302까지 세 번이야? 근데 이런 게 6개 있다며. 1812까지 6개 있죠? 그럼 3개씩 6개니까 18개? 지금까지 18개였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 그럼 조금만 더 갈 건데. 1812까지가 불연속인 게 몇 개 있다고? 18개. 그 다음은 2칸 동안은 다시 1이야? 그 다음 2, 50칸 동안에. 그 다음이 3, 그 다음이 4. 근데 여기가 누구야? 1814? 여기는 64. 맞아? 50칸을 가야 되니까 그 다음 녀석은 몇 칸을 간다고? 250칸? 250 더했더니 2114? 그럼 2300 몇은 여기쯤에 있는 거 아니야? 2023? 그럼 여태까지 18개가 불연속이었는데 19개 20개밖에 없네 지금 범위 속에서. 근데 23개가 있어야 돼. 23개가 있으면 이게 살짝 앞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이 간격이? n값은 302보다 살짝 더 작아야 될 것 같아. 이해된 거 맞으세요? 23개 앞으로 2개가 불연속인 점이 더 나와야 돼. 어디까지 와야 되는 거야? n값이 몇일 때가 될까? 마지막이 방금 거 지우지 말걸. 이거였죠? 그런데 2023까지 불연속인 녀석의 값이 23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금 몇 개였지? 18, 19, 20, 20개였어? 앞으로 3개만 추가되면 되지. 그 n값은 302보다 더 작아져야 돼. 2023이라는 눈금이 2023이라는 선이 더 오른쪽에 위치해야 돼. 불연속인 녀석의 값이 3개씩 7개 있으면 몇 개야? 불연속인 게 3개씩 7개 있으면 21개야? (2023을) 7로 나눠주자. 2023의 값을 7로 나누겠어.
7, 24. (289였을) 때가 딱 떨어지는 거야? n값 289였을 때는? n값 289면은 37에 21개? 맞아요? 21개면 안 되잖아. 23개 해야 되잖아. 그러면 289까지가 289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2023이 됐을 때가 정확히 이렇게 끝나거든. 7번째 게. 그래서 불연속인 점의 개수가 21개일 거란 말이야. 2개 더 추가돼야 돼. 2개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288로 한 번만 해볼까? 288까지 끊어버리면 다시 여기서 한 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288한테 7답은 누구야? 이거야? 맞냐고. 2023까지 7칸 더 가야 되지. 7번씩 하고 7번 더 가야 돼. 여기까지가 288까지마다 불연속인 거 3개야. 288인 것까지 불연속인 거 3개씩이야. 그런데 이게 지금 2000 몇이었다고? 16이었다고? 288씩 끊었을 때가 288씩 끊었을 때가 3번씩 불연속이란 말이야. 3번씩 불연속인 게 다 해서 몇 개야? 7번이야? 그럼 21번이야. 마지막에 끝나는 그림은 마지막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까지가 2016이야. 그 다음 녀석은 다시 1이죠. 2칸짜리. 2018? 그 다음 녀석의 값은 2023까지는 그냥 이렇게 가. 그럼 여기까지 2016까지가 몇 개야? 2016까지가 3개씩 7번이어서 21개? 22개? 22개밖에 없어. 23개가 돼야 되는데. 23개가 되려면 2023까지 2023은 열린 구간이야? 288보다 더 짧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서 2023으로 넘어갈 때 2023이 여기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돼.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몇이 되려나? 여기가 이 함수값 2가 되는 게 간격이 몇 칸짜리였다고? 함수값 2인 게 간격이 50칸? 50칸? 2칸? 52칸이 있어야 돼. 52칸보다 많은 칸이 남아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2칸보다 많아야 돼. 이런 거 맞아요? 그러면은 몇 개씩 끊어야 될까? 288보다 더 짧아야 돼, 간격이. 7, 8에 56.
8개씩을 남겨야 되네. 8개씩을. 281 281 281의 2배에서 562 281씩 7개 있으면 누구야 이게? 7은 7 7, 8에 56 7, 24? 1900 맞아요? 그럼 여기서 2023까지는 얼만큼 더 가야 돼? 60? 56? 그럼 말이 되겠다 이제. (281) 한 번, 281 두 번, 281 간격으로 3번씩 불연속이야. 그게 7번 반복되면 여기가 1967이라고? 그러면은 2023까지는 56칸 떨어져 있다고? 여기까지가 총 더해서 21번 불연속이었고 2칸 더 가면 22번이고 앞으로 50칸을 더 가면 22번이야? 아니, 맞나? 21, 22, 23? 그러면 56칸이었잖아. 2칸, 50칸, 52칸? 그리고 나서 좀만 더 가, 4칸 더 가는 거야? 그러면 총 더해서 23번이 불연속 맞아요? 그러면 자연수행값의 최대값은 뭐라고 답해야 돼? 281이라고 답해야 되겠다. 아, 선생님 28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282가 돼서 답이 나오면 어떡하죠? 282가 되면 어떻게 돼? n값 282가 되면 7번 반복되면 7만, 여기다 7만 더하면 되지. 7만 더하면 1974? 1974면 2023까지 몇 칸 남아? 49칸이야? 그런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다음에 그림이 더 존재하려면은 최소 52칸 이상 남아야 되는 거지? 근데 49칸밖에 안 남았으면 불연속이가 2개 추가되지 못해. 그래서 이런 짓을 계속해서 n값 281인 걸 설명하세요. 이건 좀 어려운 문제야. 모의고사 문제도 꽤 어려운 문제. 거의 21번, 22번 이런 데 있는 문제야. 방금 전까지가 몇 쪽이에요? 방금 29쪽이었어? 다음이 30쪽인가요? 30쪽으로 갔습니다. 30쪽에서 포물선 위는 점에서의 접선이 L입니다. 포물선 위는 점에서의 접선이 L인데 Q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직선 PQ라는 직선과 L이라는 선이 서로 수직이 되는 P점의 개수를 한 개라고 한다면 M값의 범위값을 결정하세요. 포물선의 꼭지점 좌표는 0,1입니다. 포물선 위는 임의의 점이 T, T제곱 플러스 1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 점 좌표가 뭐 1,3에 있다 그런 말은 안 했네. 그 점에서의 접선이 L인데 L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아? 접선의 기울기 누군데? 네, 접선의 기울기 ET였는데 설명 안 할 겁니다. 접선의 값이 Y는 ETX 마이너 T제곱 플러스 1인가요? 이게 지금 접선인데 Q점 좌표가 M,2분의 9라고 하는 점이 있어. Q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직선 PQ? P점과 Q점을 연결하는 선이 L과 수직이었으면 좋겠다고? P점 좌표가 1,4음 있는 점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P점의 접선은 빨간색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선 PQ라는 녀석은 결국은 직선 PQ의 값은 결국은 누굴 지나는 선이야? 직선 PQ 자체가 P를 지나는 선이야? 수직이라며. 이 라인상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이 라인상에 존재하는데 그럼 기울기가 누군데? y-t제곱-1 P점을 지나니까 기울기의 값 마이너스 2t분의 1 x-t 이게 누굴 지난다고요? P점은 사용했습니다. n,2분의 9를 지난다고요?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9 대입해서 1 뺐으니까 마이너스 2t분의 1 곱하기 n-t? 그런데 문제가 요구한 거는 L의 수직이 되는 점의 좌표 PQ랑 수직이 되는 PQ와 L이 수직이 되는 점 P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다고? 점 P의 개수가 하나라고? 점 P의 개수가 하나면 누가 하나야 돼? 점 P의 개수가 하나면 누가 하나야 돼? P가 하나면 T가 하나야 돼? 양변에 마이너스 2t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2t 곱했다고. 이항했어. 2t 세제곱 마이너스 맞나요? 그런 t가 몇 개 있으면 좋겠다고. t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3차함수하고 m이라고 하는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한 개가 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를 구하라고요? 이걸 새로운 함수 gt라고 잡았습니다. gt 미분했습니다. 그럼 극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극점의 좌표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플러스 1 대입했습니다. 도대체 상수함수가 어디 있어야지 교점의 개수가 하나야? 4보다 크던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 교점이 하나예요? 우리는 교점이 하나가 돼서 t가 하나가 존재하도록 하는 m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여기서부터 알파벳 2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억을 더듬어서 다시 푸세요. 다 푸시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림이하고 서준이만 뒤로 좀 옮겨 자리 좀.